로 가든 시댁으로 가든 우리밖에 없으니 거기로 가자며 그 대신 호텔 비용은 제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걸로 계속 끌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호텔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둘이 같이 있는 건 똑같다는 말에 져주기로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패백을 하고 모든 것을 끝낸 저희는 제주도로 떠났고 시댁에 도착해 짐을 풀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저는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제주도의 하늘은 유난히 더 높고 파래 보였어요. 저희는 통유리창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한 식당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저희처럼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인기가 좋다는 메뉴를 주문하고 밖을 바라보았어요. 남편과 같이 바라보고 있는 바다가 너무 예뻤어요. 곧이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저희는 맛있게 먹었어요. 맛집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저희는 그 옆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이동했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옷을 입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결혼 시즌이라 그런지 어딜 가든 신혼부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들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행복하게 즐기고 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참 동안 그 기분을 즐겼어요. 카페에서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며느리 왔냐? 옷 갈아입고 일하자.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이 살고 있던 집으로 간다던 시어머니가 시댁에 와 계신 것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저에게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펑퍼짐한 몸빼바지 하나를 던져주면서요. 저도 놀랐지만 남편도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여기는 웬일이세요? 웬일은? 내 집인데 못 올 때 왔니? 아니, 여기에서는 저희가 묵고 어머니는 제 집에서 지내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거기에선 도저히 못 있겠더라. 너무 갑갑해. 이렇게 마당이 탁 트여야지 숨이라도 크게 쉬지. 그래도 어머니,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래야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기죠. 다른 데로 옮긴 어디로 옮겨? 내 집 놔두고. 이제 애라도 태어나봐.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애한테나 써. 애미 뭐하냐? 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라. 어머니, 뭐 하려고요? 저녁 장사해야지. 저녁 장사요? 그래. 요즘 결혼한 애들이 많아서 손님들이 바글바글해. 이럴 때 많이 벌어야지. 언제 버나? 오늘 제 결혼식인데 며칠 쉬시죠. 쉬기는 매일 하던 일 안 하면 병나.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라는 듯 눈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몸빼바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가운데에 바지를 던지고는 주저앉았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자고 말하는 남편에게 더 화가 났어요. 밖에서는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방에까지 들려왔어요. 혜미, 아직도 옷 갈아입니? 네, 나가요. 저는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신발이 불편하면 일하는데 불편하다고 고무신같이 생긴 파란 슬리퍼를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식당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시어머니의 식당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일렬로 줄지어 있는 식당들 중 하나였어요. 낮보다는 밤에 술을 찾는 손님들로 인해 더 복잡한 곳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식당은 갈치조림과 구이가 주 메뉴였는데 시어머니의 양념 맛이 좋아서인지 갈치조림을 찾는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간 시어머니는 저에게 주방 뒤쪽에 있는 마당에 가면 채소가 있으니 그것들을 손질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연애할 때 시어머니의 가게에 몇 번을 와봤지만
마당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매번 와서는 바다를 보며 음식을 먹느라 다른 곳을 둘러보진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주방을 지나 작은 뒷문을 열었더니 작은 마당이 하나 나왔어요. 거기에는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빨간 다라이 하나와 그 옆에 대파와 양파, 감자, 당근 등 여러 채소들이 있었어요. 저는 작은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제 뒤를 따라오던 남편도 팔에 걷어붙이고 목욕탕 의자를 하나 가져와 저와 함께 채소를 다듬었어요. 채소를 다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나오셔서 채소는 저에게 맡기고 남편은 다른 일을 할 게 있다며 데리고 가셨어요. 대파와 양파를 다듬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제 모습이 처량해서 나오는 건지 눈이 메어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가득 있던 채소들을 다 정리하고 허리를 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속 한 자세로 있다 보니 허리가 끊기듯이 아팠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저는 시어머니에게 채소 손질을 다 했다고 말하고는 식당 의자에 걸터 앉아서 몸을 비틀어가면서 기지개를 폈어요. 목도 이리저리 움직이고 팔과 어깨도 돌렸어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뼈가 쑤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냉장고에 술이며 음료수, 물병 등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화를 내려고 입을 때렸는데 시어머니와 도마와 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는 다듬었던 채소를 썰라고 하시면서요. 결혼하고 첫날인 며느리 이렇게까지 부려먹고 싶으신 건지 당장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뒤로 남편이 양손을 비비며 미안하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도마 위에 채소들을 올리고 썰고 있었어요. 혜미야, 대파를 이렇게 썰어놓으면 어떡하니?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너 우리 집에서 한두 번 먹어보니? 대파를 이렇게 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슷하게 이렇게 기주옥하게 썰어야지. 아, 죄송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감자랑 당근도 이렇게 썰고 양파는 이렇게. 시어머니는 대파를 잘못 썰고 있는 저에게 다른 채소들을 써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저는 게다가 칼질하는 것이 어설픈데 시어머니가 보고 계시니 더 힘들었어요. 주방에서 양념장과 밑반찬을 만들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잘하고 있나 몇 번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끝내고 돌아와도 여전히 채소를 썰고 있던 저를 보시고는 혀를 쯧쯧 차셨어요. 이렇게 늘어터져서 저녁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겠냐며 주방에서 도마와 칼을 가지고 오셔서 채소를 썰기 시작하셨어요. 워낙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이라 손이 어찌나 빠르신지 제가 몇 시간에 썰었던 채소만큼을 몇십 분 만에 끝내버리셨어요. 식당 문이 열려있자 주위에 같이 식당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지인분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 아들 결혼식이 있다던 사람이 제주도에 있으니 다들 놀라셨어요. 오늘 아들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았어? 갔다 왔지. 아들 집에서 며칠 쉬다가 온다더니. 그러려고 했는데 갑갑해서 있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가 아들? 여기가 내 아들, 여긴 내 며느리. 아이고, 결혼 축하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은 안 가고 왜 여기 있어들?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왔어. 식당에 혼자 있으니 지들이 도와준다고 이렇게 왔네. 그래. 아이고, 그래도 하나뿐인 신혼여행인데 둘이 좋은 애 나가지 않고선. 들어오는 사람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학을 떼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바쁘시고 남편과 저는 손님들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신혼여행을 온 듯한 젊은 부부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저도 남편과 저렇게 행복한 여행을 즐기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펑퍼짐한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고서 생선 냄비를 나르고 있는 제가 너무 처량하고 비참해졌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 손님으로 온 신혼부부들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자기도 오늘 결혼했다고 서비스라고 말하는 남편.
그런 남편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시즌이라 손님들이 많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이야. 빈 테이블이 생기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대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어요. 저녁 장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저는 몇 시간 만에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가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힘들었어요. 남편은 제 뒤로 와서는 어깨와 팔을 주물러 주었어요. 주방을 정리하고 나오시던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나이든 애미한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젊은 마누라 어깨를 주무르고 있다고 한 소리 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남편의 손을 밀어냈고 남편은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렀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고 저희는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오자마자 온몸에 배어있는 음식들 때문에 먼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머리를 감으려고 샤워기에 물을 틀어 머리에 갖다 댔는데 머리가 엉켜서 손가락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풀어내려고 해도 되지가 않았어요. 저는 오늘 헤어샵에서 했던 머리를 아직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서 잠든 남편의 발로 깨웠어요. 그리고는 머리에 있는 실핀들을 다 빼라고 말했어요. 제 머리에서 실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그것도 모르고 머리를 감겠다고 머리에 물을 뿌려댔으니 실핀을 다 빼고 나서 물이 줄줄 흐르는 머리를 감싸고 다시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시원하게 씻고 나와 머리를 말렸고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어요. 머리를 다 말릴 때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고 남편은 저를 안으며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들고는 이불로 옮겼어요. 그때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냐? 아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간 저에게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하나 주었어요. 앞치마를 건네받은 저는 동그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왜 그런 눈을 하고 쳐다보냐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고 말씀하셨어요. 멀뚱하게 서 있으면 어떡하냐? 집안일 하고 자야지. 어머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집안일을 다 하지 않고 벌써 자려고 했던 거냐?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된다고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설거지통에 들어있던 그릇에 세제로 문질렀어요. 뒤따라온 남편이 자신이 헹굴 테니 세제를 묻힌 그릇을 자기에게로 달라고 그랬어요. 둘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주방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집안일을 다 하기 전까진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나 이제 끝났어. 아, 그래, 나갈게. 애미야, 내일 아침에 냉장고에 있는 성게로 미역국 끓여보자꾸나?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나오는 남편의 뒤로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달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것들이 다 터져서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들으신다며 제 입을 막으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저는 이렇게는 잠이 안 올 것 같다며 먼저 자라며 바람이라도 쐬고 들어오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같이 가자며 일어났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낫겠다며 따라 나서지 말라고 말했어요.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던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뿐인 제 신혼여행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시어머니가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어요. 화가 너무 나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여기에 같이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원했던 결혼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것이 제가 선택한 결혼이라면 다리 무르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겼어요. 많이 피곤했던 남편은 제가 짐을 챙기는 것도 모르고 골아떨어졌어요. 짐을 챙긴 저는 시어머니의 집 돌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근처 호텔로 간 저는 맥주를 한 캔 마시고는 잠이 들었어요. 전화 벨 소리에 놀란 저는 잠에서 깼어요. 남편이었어요. 간밤에 제가 없어진 것을 안 남편이 저에게 수십 통을 전화를 했었는데 너무 고단했던 저는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에게 전화를 한 저는 제가 묵고 있던 호텔로 오라고 말했어요. 저의 전화를 끊은 남편은 시댁에서 바로 출발했는지 아니면 이 근처에 있었던 것인지 얼마 되지 않아 제 방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뭐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잠이 깊이 들어서 전화 오는 소리 못 들었어. 가자. 어머니께 시키기 전에. 나 안 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어제 결혼했어. 여기로 신혼여행 온 거라고. 알아. 내가 미안하다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다야? 신혼여행 와 있는 동안 계속 시댁에서 이렇게 지내다는 소리야? 며칠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며칠? 며칠이라고? 지금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이번에만 너가 이해 좀 해주라. 어? 아니, 절대로 안 가. 우리 오늘 서울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려.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끝까지 이러기야? 나도 모르겠다. 너 마음대로 해. 저를 데리고 가려고 왔던 남편은 요지부동인 저에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혼자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많은 섭섭함을 느끼게 되었고 짐을 챙겨 그 길로 서울로 돌아왔어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친정에도 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고민 끝에 신혼집으로 갔어요. 신혼집에 들어간 저는 너무 서글퍼서 눈물이 났어요. 꿈에 넣은 신혼집을 보고 있으니 더 제 자신이 처량하고 불쌍해졌어요. 맨정신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저는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를 연달아 마시고는 그 술 기운으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점심이 지나서야 눈을 뜬 저는 남편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식탁 위에 찌그러져 있던 맥주캔을 본 남편은 근처 식당에 가서 콩나물 해장국을 사왔고 저에게 챙겨주었어요. 남편이 사온 해장국을 먹고 나니 속이 풀리고 개운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너 혼자 이렇게 와버리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내가 서울로 돌아가자고 말했었잖아. 그럼 어머니 어쩌고? 며칠 동안 거기에서 같이 지낸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나는 싫다고. 내가 왜 식모살이를 하고 있어야 하냐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 우리 신혼여행이라고. 신혼여행이 별거야? 뭐라고? 별거냐고? 서로의 섭섭함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남편은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남편은 저에게 묵직한 한마디를 했어요. 그럼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손을 잡으며 남편은 자신이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며 마음을 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차피 제주도에 사시기 때문에 자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며 그날처럼 그런 일은 앞으로 겪지 않게 할 거라며 항상 저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간 건 잊어버리고 다시 신혼여행을 계획하자고 말을 했어요. 남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다시 날짜를 잡아서 해외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고부 갈등이 생길 조짐이 보이면 중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고 있어서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겪지 않았어요. 저희는 아직도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며 웃곤 해요. 결혼 첫날부터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한 저는 나중에 제 아이가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절대로 시어머니처럼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제발 그렇게 해달라며 고부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자기라며 우리 아이는
자기처럼 중간에서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으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네요.